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상입니다. 네, 5월 4일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영상을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저희 주말에 변수가 생겼죠. 그죠? 주말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도 하락 마감했고요. 그건 사실은 수면 아래에 있기는 했던 거죠. 어느 시점에서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코로나19 대응이 조금 미숙했던, 그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죠? 어찌됐든 미국에서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라는 이런 책임론 당연히 부각이 될 것이다. 어느 시점에서는.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반전 카드를 뭔가 써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외적으로 쓰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 때리기. 그래서 자, 오늘은 트럼프 중국 때리기 이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5월 증시 전망도 좀 설명을 드립니다. 5월 증시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종목 전략도 그죠? 기존에 있었던 종목군들이 조금 쉬어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고, 아마 이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개별 종목장이 조금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시장부터 점검을 좀 하면서 이 얘기를 종합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그 전에 저희가 5월 6일 내일 5월 5일 어린이날, 내일 휴장입니다. 오늘 미국 시장 그리고 내일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이제 아주 관심사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 동에 저희가 머니탭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이벤트는 저희가 내일 5월 5일까지만 딱 진행을 하고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히 한번 설명드리고 오늘 방송 내용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머니탭 특별 이벤트를 진행을 하는데요. 특히 이 3개월 플러스 2개월 요거는 5월 5일까지 진행되고 종료됩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머니탭 드리는 거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3개월 플러스 2개월 총 5개월, 거기다가 수급박스도 무료로 받으시고, 그죠? 그 다음에 요 황금 베팅 서비스, 종목 추천, 또 진단 점검해드리고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1668-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머니탭 태블릿 PC 받으실 분들은 33만원 추가하시면 수급박스도 머니탭에서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증권교육, 제 거는 한 70강 정도 들어있습니다.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668-4352 무이자 5개월 가능하니까요. 5개월로 무이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증시를 진단하기 전에 이거 증시의 중요 키워드, 그동안에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번져가면서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가는 또 연휴 기간 동안에 크게 올랐습니다. 그죠? 급등세를 보였다. 그죠? 물론 그 ETF 상품이 이 6월물을 다 반영하고 안 하고는 그 둘째 문제고요. 유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한 변수가 조금 생기고는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얘기 있었지만 그 실물 지표, 그 다음에 중요 지표들도 이제 발표가 되겠지만 사실은 뭐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뭐 실업률, 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날 것이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죠? 이미 대부분 반영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 경기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어찌 보면 약간 철진한 얘기고요. 유가 마찬가지. 증시 부양 계속 하겠다. 자, 이번에 연준도 제로 금리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죠? 그리고 파월 의장도 강력한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죠?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겠다. 자, 이 내용들은 이제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쭉 말씀을 좀 이미 드렸었고 또 전망대로 가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복귀했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게 조금 오늘 묻히기는 했어요.
그죠? 지난 주말에 사망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쉽죠. 지금 야당의 두 당선인 태영호, 또 이름 뭐더라? 지성호인가? 예. 지성호라는 사람은 이번에 알게 됐는데 공부를 좀 해봤죠. 예. 그랬더니 너무 어이없는 네, 어이가 없더라고. 아무튼 네, 도대체 무슨 출처를 가지고 그렇게 확정적으로 확신하면서 언급을 했는지, 그죠? 예.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은 복귀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 드렸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앞으로 이 두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들이 앞으로도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앞으로 얼마나 많은 가짜 뉴스들, 선동질을 해댈 것이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죠? 이 사람들은 이제는 국회, 21대 국회에서 아마 국방이나 뭐 정보위 이런데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절대 안 된다. 예. 뭐 주식 얘기하면서 좀 뜬금없는 얘기면 절대 안 된다. 자, 아무튼 그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미중 무역전쟁, 이게 사실은 중요한 내용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이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작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 복귀, 이것 때문에 경협주들, 자, 이거 좀 이따 점검을 한번 드려요. 아침에 전부 다 떨어져서 출발했는데 경협주들은 올라서 출발했습니다. GP 총격?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경협주들은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릴게요. 사실은 저희는 오늘 개장 초반부터 경협주들은 일부 매도를 했어요. 그죠? 하지만 전량 매도는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 오늘 어차피 아침에 출발해서 상승 개장 초반에 조금 하다가 결국에 오늘 물량 받을 게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오늘 일부 차익을 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전량 매도는 없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도 좀 이따 한번 살펴드리고요. 오늘은 이 내용. 자, 그러면 오늘 국내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해외 증시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장은 이렇게. 그렇죠? 네. 자, 미국장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지난 주말에 2.5%나 다우가 빠졌는데 사실은 종목들이 많이 밀렸어요. 테슬라는 이틀 동안의 긴 장대 음봉이 만들어졌고, 그죠? 반도체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반도체 지수도 이틀 연속해서 긴 음봉을 기록을 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빠지는 거는 새로운 뭔가가 나타난 겁니다. 새로운 뭔가. 그 뭔가가 뭐냐? 바로 미국하고 중국의 잡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요. 요거. 지금 증시의 가장 큰 돌발 변수가 바로 미중 분쟁 가능성이죠. 지금은 말싸움만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 미국이 고강도 보복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어. 곧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할 것이다라고. 그게 증시에는 불확실성이 많습니다. 지난 제가 5월 며칠이죠? 금요일날 아침에 영상을 좀 올려드렸는데 그때 없던 내용이에요. 수면 위에 올라오지 않아서. 그런데 금요일날 미국 시장부터 영향을 주기 시작을 했어. 그래서 제가 어제 일요일이죠? 예, 어제 일요일날 이걸 좀 점검해서 영상을 좀 올리려고 하다가 오늘 월요일장 보고 왜? 우리는 5월 5일날 어차피 휴장이니까요. 자, 어찌됐든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시작이 되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트럼프의 선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를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 종합주가 지수는 2.68%가 하락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2.68%. 여기 잘 보시면요.
요 구간에서 여기도 이런 음봉이 있었고 여기도 이런 음봉이 있었고 여기도 이런 음봉이 있었는데 똑같은 음봉이 같은 위치에서 3번이나 만들어졌지만 이 오늘에 만든 음봉은 좀 질이 안 좋아. 질이 좀 안 좋은 음봉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저희가 일부 현금화를 그동안에 수익 났던 종목들에 대한 현금화를 개장 전에 전략을 드리면서 개장 이후에 차근히 현금화를 좀 진행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다고 해서 뭐 전략 매도는 아닌 거죠. 왜? 미중 간의 잡음이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 이것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죠. 물론 신선하냐 신선하지 않냐, 신선하는 게 어느 정도 단계이냐, 얼마나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때릴 것이냐, 증시는 어떻게 될 거야, 이거 이제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은 오늘 마감 상황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자 보시게 되면 9,400억, 기관 투자들 8,000억, 투신이 1,000억, 그죠? 연기금이 2,000억. 좋지 않죠. 일자별로 따져보니까 외국인들이 9,400억, 그전에는 뭐 많으면 정말 4,000억, 5,000억, 뭐 2,000억,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잠깐만요. 보실래요? 그죠?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많이 떨어질 때, 그때 막 뭐 8,000억, 1조 막 이런 식으로 막 내다 던졌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많은 게 매도가 없었거든요. 연기금도 2,000억을 팔았다? 투신도 1,000억을 팔았다? 그래서 오늘은 별로 질이 좋지는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실패한 트럼프의 책임론은 곧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사실은 제가 지난 4월 달에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도 지난 3월 달 3월 말로 막 가면서 미국의 막 확진자들이 막 급증을 하고 그죠? 이때 펠로시 하원 의장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은 아니더라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 단계에 가면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을 이거 따져봐야 된다라고, 초기 대응에 실패한 책임론을 묻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도마 위에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트럼프가 짱구가 아닌 이상, 그죠? 가만히 당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회피할 수 있는, 그래서 트럼프는 재선을 위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책임 전가의 대상을 뭔가 삼아야 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이제 중국입니다. 왜? 이번 코로나 악재 때문에 피해라고 그래야죠. 코로나 피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집권 이후에 쫙 미국 경제를 사실은 살려놨죠. 증시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연말에 대통령 선거에서 그동안엔 좋은 신호가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잃었어. 최근에는 트럼프 대통령, 그죠? 지지율도, 여론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이걸 뭔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자기 책임, 초기 대응에 실패한 자기 책임. 그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책임 전가의 대상으로 잡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잡은 것이다. 이번 본인의 재선 전략을 위해서 확실하게 중국을 흔들 가능성, 그죠? 생겼다는 거죠. 물론 이것 때문에 증시가 다시 폭락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는 지금 너무 오버해서 생각하는 거고요. 잘 들어보세요. 네. 그래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는 이제 시작된 것으로 우리는 봐야죠. 이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조치들 중에서 보복 조치들이 되겠죠. 뭐 국채 상환을 미룬다든지 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관세 부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한 게 이제 관세 부과. 이게 가장 현실적인 보복 조치로 부각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건 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말로만 압박할 것이냐 아니면 실제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냐. 왜? 관세 부과에나 지금 아마 트럼프 핵심 라인들은 지금 작전회의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왜? 관세 부과도 관세를 한번 부과했어. 중국이 뭔가 보복 조치를 했어. 그럼 우린 또 뭔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는 이런 카드들이 쭉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세를 그죠? 한번 부과하고 추가로 뭐 작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관세 부과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뭘 얻어내야 돼. 작년에 이제 미중 간의 합의를 이룰 때는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나중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 등을 대규모로 중국에 떠넘겼죠. 중국도 여기 구매를 해줬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당장 관세 부과에 나설 것이냐.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악재죠. 하지만 한방 악재고, 그죠? 왜냐하면 악재라는 것은 노출되면, 그죠? 두 번째는 말로만 압박할 것이냐. 말로만 압박할 것이냐. 아니면 동시에 다 같이 말로도 압박을 하고 관세 부과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서로 치고받는 형국이 돼서 이것 자체가 증시에는 불확실성이에요. 작년에 여러분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코스피로 한번 따져보시면요. 자, 보세요. 작년으로 넘어가 보면, 원래 미중 무역 분쟁이 이제 2018년도에 있었습니다. 여기 처음으로 이슈가 났을 때 증시는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을 해서 제자리를 찾아왔고, 그러다가 작년 5월달 이쯤 돼서 다시 부각이 됩니다. 미중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크게 쇼크를 줬어요. 그리고 다시 반등도 나왔고, 여기는 미중 무역 전쟁 플러스 일본 발악제, 반도체 소재 규제, 수출 규제. 왜냐하면 아베가 트럼프를 따라한 거지. 그래서 한국을 흔들려고. 근데 결국에는 흔들려서 본인들이 흔들렸죠. 아무튼 이때 그 다음에 이때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요. 중국의 반응은 냉랭하죠. 그죠? 예, 냉랭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들의 전 세계가 사실은 중국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아시겠지만 좋지 않아요. 그죠? 유럽은 감정이 굉장히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찌됐든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죠? 관세 부과하고 그거 다 좋아요. 중국의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니들이 안 되니까 나는 관세를 부과한다는 명분도 없고 다 좋은데, 실제로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죠. 얘네들이 어느 시점에 우리가 보상을 해줄 수는 없어. 손해배상을 해줄 수는 없어. 하지만 우회적으로 너네들 물건을 사줄 수는 있어. 이런 거죠. 그렇죠? 일단 관세 부과로 바로 시작하기보다는 겁을 주고 자금도 만들면서 비즈니스를 할 가능성이 높다. 또는 관세 부과하면서 압력에 나설 가능성도 있는데, 어찌됐든 미중 간의 관세 전쟁, 이 불확실성은 증시의 변동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번 돌발 변수로 해서 이건 돌발 변수입니다. 주말 동안에 박스권으로 증시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오늘 그죠? 일정 수준 개장 이후에 현금화를 한 것도 사실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증시를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요. 그냥 다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금 이 코스피죠. 자, 현재 시점으로 와서요. 네, 자, 코로나가 악재 때문에 1450에 갔다. 거기서부터 해서 1900 중반을 찍었다. 지금은 1895포인트, 1900을 살짝 이탈했다. 그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1900이라는 거. 자, 그러면 1차로 20일 이평선을 한 번도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1800 초반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미중 간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말싸움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증시를 여기서 다시 끌고 올라오기 위해서는 미중 간의 잡음이 조금 사그라들어야 되고요. 유가가 올라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그게 조금 아니라고 하면 시장은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자, 제가 볼 때는 1800 그리고 1800 이하가 저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다. 1750에서 1800 초반 정도가 그죠? 1차적으로 그죠? 이번 미중 간의 잡음 그냥 동안에 하단 정도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물론 이 지수대에 왔을 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봐야 돼요. 물론 여기까지 꼭 가라는 법도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 특히 5월 5일 미증시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다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오면서 대형주들은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 물론 개별 종목도 올랐고 중소형주도 다 올라왔어요. 근데 지수가 쉬면 일단 외국인들은 당분간 순매수를 좀 이어갈 가능성은 좀 낮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지금 미중 간에 잡음 좀 쉽지 않아. 그렇게 되면 증시는 좀 늘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돌발 변수라는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물론 이것 때문에 증시가 다시 급락장으로 해서 뭐 1700이 깨지고 1600과 1500을 가고 뭐 이거는 그죠? 지금은 뭐 그걸 예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로 관세를 이미 부과했던 거 그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요만큼 있죠. 그죠? 네, 어느 정도 잡음이 만들어지면 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죠, 당연히. 자, 그런데 다만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기관 투자자들도 매도하고 이런 장에서는 조금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나 순식간에 밀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것도 오늘 똑같이 밀렸습니다. 그죠? 오늘 대형주들은 일부는 또 차익할 수도 있었다. 그죠? 저희도 오늘 일부는 차익을 했어요. 레버리지도 조금 그죠? 수익 물량에 대해서 절반 정도 또 일부는 좀 날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요거는 코덱스 인버스.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인버스가 폭등을 했습니다. 얘는 곱하기 2는 아닙니다. 그냥 한 배를 추정하는 거고요. 코덱스, 인버스, 코스피 200 인버스 2X 이런 애들은 이제 곱하기 2배를 추정하는 건데. 자, 이런 애들은 여기가 이제 1950 정도 자리가 되겠죠. 코스피로 따지보면 1950 뚫고 올라가게 되면 증시는 다시 이제 아마 그때 되면 외국인들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 인버스도 박스 정도를 이렇게 흘러갈 가능성은 좀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일단 돌발 변수가 좀 나와서 증시는 조금 무겁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죠? 박스권으로 조금 횡보할
가능성이 좀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죠. 그죠? 이것도 한번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말 나온 김에 경협주 쪽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정은 위원장은 예상대로 돌아왔습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제가 가짜 뉴스들, 뉴스팔이 하는 가짜 뉴스들, 그리고 국내에 또 가짜 뉴스를 옮겨서 정말 그 다음에 가짜 유튜버들, 가짜 뉴스 파는 유튜버들, 또 그 다음에 저 두 정치인은 개인적으로 제가 한번 평가를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 태영호, 지성호, 태영호라는 사람은 원래 영국에서 15년 정도? 그러니까 북한 떠난 지는 벌써 10년이 넘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2016년도인가? 2016년도에 북한에서 송환 결정이 난 거예요. 너 들어와라. 조사받을 게 있다. 공금 횡령하고 이거는 뉴스에 나온 내용입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또 미성년자 성폭행 이런 이 내용들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본국에서 송환 내용이 오니까 망명 의사를 밝힌 거예요. 영국, 미국. 근데 이쪽은 안 됐고요. 미국은 받질 않은 것 같아요. 한국으로 왔어요. 지성호라는 사람은 이 사람도 탈북한 지 10년이 넘었다라고 하더라. 10년인가 15년인가 15년인가 보다. 꽃제비 출신. 과거에 고난의 행군 때. 그래서 꽃제비로 많이 알려진 거죠. 그게 중요하진 않고요. 다만 그들이 가진 정보력. 이 지성호라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99% 확신. 근데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아무도 김정은 위원장이 나타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다 책임집니까? 안 져요. 이런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으려면 특별한 레벨이 돼야 되는 거고,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원하는 이 사람들의 특별한 능력은 이런 능력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원래 그런 능력은 없던 거예요. 다만 상황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특별한 능력을 없는 것도 만들어내야, 그죠? 이 나라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행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방이나 정보 1급 기밀을 다루는 동네에는 이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앞으로도 가짜 뉴스들이 어느 시점에 많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은 이번에도 겪어보셨듯이 그냥 정부가 하는 내용을 그냥 믿으면 됩니다. 응? 자, 김정은 예상대로 돌아왔다. 오늘 경협주들 주가 흐름을 한번 보시면요, 좀 아쉬운 것도 있죠. 저 오늘 조금 팔았어요. 아침에 아침에 좀 떠서. 자, 예를 들어서 아난티다. 오늘 아침에 얼마가 떴냐면 한 9% 떴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미중 간의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그래도 오늘 증시가 떨어지는 그림이에요. 오늘 증시는 오르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살아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세게 출발한단 말이에요. GP 총격,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게 출발한다고요. 세게. 자, 제가 또 후속 종목들 이따가 종목 전략 얘기하면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는 가만히 그냥 멀쩡히 있든 아니면 주식을 좀 파는 거야. 이 밑바닥에서 산 것들도 오늘 처음, 왜냐면 갭 상승 시가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는 조금 팔아야 된다. 철도주들, 대하TI 오늘 아침에 얼마가 올랐냐? 오늘 10% 올랐어요. 당연한 거죠. 왜냐면 오늘 장은 떨어지는 거거든요. 얘들도 전강 후약이거든요. 물론 주말 동안에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없었다면 오늘 최소한 두 자릿수 20%대 상승은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은 전강 후약이 너무나 자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일부 판 거고요. 푸른 기술 한번 볼까요? 푸른 기술도 오늘 한 6% 개장 초반에 올랐어요. 내가 아침에 거의 시가 부근이 오늘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오늘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경협주 하시는 분들은 남북 협력에 대한 북한에, 자,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의 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을 하면서 공개 행보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비료 공장에서 뭐 우라늄을 추출하고 뭐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건 믿을 거 없고요. 그건 북한을 모르는 싱크탱크들, 미국의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북한은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라늄 천지가 널린 게 천지가 우라늄인데 뭐 경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또 우리 당국이, 우리 정부가 보건 분야에 이번에 코로나 대응 때문에 뭐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평양에도 대규모 병원을 건설하고 있고, 그래서 자, 이런 부분의 협력이 지금 시작이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조만간에 뭔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사이에 주가는 박스 정도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이다. 거래가 죽었잖아요 지금, 그죠? 네. 자, 이 부분을 잘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 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오늘 코스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지수는 덜 빠졌습니다. 개별 종목 장세, 그죠? 오늘 이런 것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YG엔터. 제가 지난번에 YG엔터 이 자리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바닥을 치고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하는 거다, 그죠? 매수해야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적으로 턴어라운드. 근데 얘네들이 중국 관련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한한령 수혜주가, 또 엔터도 한한령 수혜주예요. 오늘 주가는 견조했죠. 자, GD라고, GD가 중국 본토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되었다. 중국 관련한 종목군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하나 잘 기억을 해 보십시오. 이 중국의 한한령은 원래 금한영이라고도 합니다. 금한영.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에서 제작된 드라마나 방송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또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하는 광고, 이런 것들을 중국에서, 그죠? 금지하는 거예요. 그게 금한영이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지난 4월 초에 무슨 얘기 드렸냐면, 요때인가요? YG엔터의 컨텐츠를 중국 유튜브에서 다시 시작했다. 이거는 중국 정부의 승인이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빅뱅의 GD가 중국 브랜드 모델로, 광고 모델로 발탁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리고 블랙핑크도 6월에, 그죠? 컴백 얘기가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주들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 뭐 신세계니 호텔 신라니, 그죠? 주가는 어떻습니까? 뭐 견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중 분쟁, 그리고 유럽과 중국도 사이가 좋지 않아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나중 얘기지만, 한국은 차라리 반사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히려 지금 한중 관계를 생각해 보면 그 반사익을 얻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된다. 자, 제가 개별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이번 미중 관세 전쟁 우려로 해서 바닥주를 저가에 매수할 찬스는 곧 올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로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이런 역대급 바닥주들은 기다리시라고 그랬습니다. 이번 저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그죠? 저희가 일부 또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죠? 왜? 바닥에 다시 저점에 추가하겠죠? 그죠? 그런데 요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불확실성이 조금 이어지게 되면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더, 그러니까 이만한 전체 시장이라기보다는 요만한 개별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대급 개별 종목을 진행합니다. 지금 5월이죠. 이제 5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 5월 6일부터는 개별 종목 중에서 5월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들을 또 매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개별 종목 장세 요것도 좀 준비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대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미중 간의 분쟁이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2018년도도 그랬고 2019년도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것이 증시에 영향을 줘도 어느 수준까지만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새로 나온 돌발 변수기 때문에 그죠? 요게 당장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또 실제로 주고 있고요. 그죠?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일주일 사이에 끝날 일은 아니죠. 어쩌면 대통령 선거를 두고 트럼프의 장기 전략이 계속해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잃었던 점수를 되찾으려고 하는 재선 전략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이 변하는 것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리뷰를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가 없을 때는 아예 이벤트 설명을 하지 않는데요. 지난 주말하고 저희가 5월 5일까지만 진행을 합니다. 이 이벤트 3+2 5월 5일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달 5월에는 이벤트가 없습니다. 이 이벤트는 이제 3+2 이벤트는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에 3+2 하면서 머니탭 태블릿 PC 드리는 것도 진행을 했는데 이것도 5월 5일 날 종료되고요. 마무리가 됩니다. 예. 자, 요거는 1668에 4352, 요거는 1668에 4386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5개월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요 이벤트 지난 주말에 못 가입하신 분들은 5월 5일까지만 진행을 하니까요. 5월 달은 그리고 이벤트가 없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5월 6일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새로운 세팅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시장에 어떤 중요한 변수들이 나타나면 제가 또 리뷰를 계속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